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매주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특히나 혼자서 제가 꾸려가야 되는 이 채널의 특성상 그 부분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소재로 한번 다뤄보는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지난주하고 이번 주 시장을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7월 들어서는 코스닥과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이번 달 들어서 7% 넘게 올랐거든요. 나스닥도 4% 넘게 올랐고, 지금 보면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닥과 나스닥이 공이 37%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16%, S&P 500도 18.9% 정도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히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선도하는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쭉 랠리를 보이면서 흐름을 이끌었고, 또 한편으로는 이 AI 테마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같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지난주에는 그래도 코스피에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한 5일 동안 4일 동안 지속됐던 것 같은데, 이번 주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초반에는 매도가 이어졌었는데, 그래도 매수로 끝나기는 했습니다. 하여튼 이런 시장에 좀 변화들이 있고 분위기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, 뭔가 모르게 슬로우해지는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저는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닥과 2차전지 ETF를 조금 정리를 하고 반도체로 옮겼는데,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. 그닥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오히려 코스닥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속이 쓰립니다.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. 최근에 저는 지금 이제 AI하고 반도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. 물론 기본으로 제가 깔고 가는 뭐 배당주나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얘는 뭐 항상 그대로 있는 애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뭐 실행을 해보는 중인데, 엔비디아랑 이스페타시스에 투자를 좀 했고요. MS나 지금 어도비, 이제 뭐 우리 포토샵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어도비나 애플까지 AI에 대한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심화될수록 사실 이제 필요한 거는 무조건 AI에 관련된 그런 칩이잖아요. GPU 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, 장비 업체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.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, 제주는 곰이 부리고, 그러니까 뭐 MS나 어도비, 애플, 뭐 구글까지 계속 싸우느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을 먼저 누가 얼마나 이 서비스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.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, 엔비디아나 이런 장비 업체들이 벌지 않을까. 이제 물론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잘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, 그 흐름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서 그쪽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. 근데요, 이게 주식 투자로 참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계속 뼈저리게 깨닫는 중인데요. 매일 제가 최소한 1시간 이상 주식 관련된 공부를 하거든요. 뭐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뭐 세미나를 듣든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이제 테마도 뭐 지금처럼 뭐 반도체나 뭐 AI 뭐 이건 거의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2차 전지 뭐 또 엔터나 뭐 이런 테마들, 조선주 요즘 핫하던데,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동시에 막 얽혀 돌아가니까 자금은 또 한계가 있고 제가 다 트래킹 할 수도 없고, 주가의 흐름이 뭐 계속 변하는데 어떤 거는 칙칙폭폭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또 꺾인단 말이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의 탐욕과 또 불안감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한계를 만들어 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저를 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. 사실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차트 관련된 책들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, 다시 들춰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기초를 다져주고
이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까먹고 뭐 이러면 아유 이건 아닌가 봐, 주식 투자는 역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. 이제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. 꾸준한 매출이 들어오고 꾸준한 이익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나머지 뭐 신규 사업으로 조금 뭐 변화를 깨우기도 하고 수익성을 더 확대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되는데, 당장 뭔가 현금 흐름이나 이 수익성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없으면 나머지를 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요. 이제 그래서 투자도 그런 구조와 순서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이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요. 이제 집의 기초 또는 이제 뭐 축구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수비수겠죠. 이제 저는 이제 배당 성장이 지속되는 배당주, 뭐 ETF 같은 경우로 하는 게 초반에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안정성도 있고, 이제 그렇게 해서 꾸준한 현금을 가져다 주면 이제 그게 투자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 기둥과 뭐 벽체를 세워야 되겠죠. 뭐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 역할을 할 텐데,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. 물론 이게 이제 뭐 배당 성장하는 주식들과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. 어찌됐든 탄탄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주식들.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성장주로 봐야 될까요? 뭐 그냥 우량주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주식으로 봐야 될까요? 하여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것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. 이제 1단계, 2단계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덜 하거든요.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.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들을 투자를 하다 보면, 실력이 쌓이고, 이제 그 쌓인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. 이게 이제 성장 기반이 되고 공격수 역할을 할 텐데, 성장주, 뭐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실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비중을 많이 갖고 가려면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좀 성장주에는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머뭇머뭇하게 되거든요.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 앞에 두 가지의 부류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과 뭐 뭔가 배짱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투자의 구조를 좀 안정적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기반을 좀 만들기도 하지만 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삼아서 진행을 하다가 실력이 쌓이고 뭐 자금도 좀 늘어나고 내공이 생기면 그 다음에 공격수를 늘리는 순서로 가는 게 이게 이상적인 순서 내지는 뭐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물론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. 공격 앞으로 뭐 이제 축구도 공격 지향하는 축구도 있고 수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공격하는 뭐 이제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메커린프라 신주 인수권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. 유상증자를 좀 받기에 지금 물량도 너무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좀 많고 이제 자금이 유상증자를 받으면 그게 자금이 또 만만치 않겠더라고요.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21년에도 그 유상증자 할 때 첫날 장 초반에 이제 신주인수권 가격이 가장 좋았는데 그걸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여튼 팔다 보니 저도 그렇게 가격을 좋은 가격에 팔지는 못했고요. 뭐 190원에 판 것도 있고 뭐 130원대에 판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평당가가 한 155원, 한 160원 뭐 이 정도에서 판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막 3, 4일 동안 계속 빠지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좀 미리 팔아놓고 유상증자를 받아버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도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이미 다 팔아버려서 그 옵션은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. 일단은 최근 3, 4일 지금 주가가 좀 안 좋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27일 날 이제 최종 확정가가 나오는 기준일이 되니까 향후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이제 언제 할 건지 다음에 뭐 어느 시간대가 나은지 뭐 등등등 몇 가지 좀 질문을
남겨놨고요. 이 링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제가 따로 장소와 뭐 시간, 뭐 비용,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아무래도 장소 대관하는데 좀 비용도 들고 간식이라도 좀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좀 운영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건 최소한으로 좀만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하고요. 처음이라 이제 한번 좀 해보고 나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에 라이브 빨리 좀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나름 저도 투자를 좀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아니면 그래도 다음 달 안에는 한번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점점점 약간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